첫 추월, 소맥 회포, 그리고 야반 도주입니다. 이 세 가지 의제가 의미하는 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인지 대선 상황실 김 실장 불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 실장 김 실장입니다. 5자 대결 결과 오차범위 아니지만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습니다. 1, 2위 순서가 오차범위 아니지만 뒤바뀐 겁니다. 이제는 양자 대결이 아니라 5자 대결, 다자 대결에서도 두 후보의 박빙세, 박중세가 현실화됐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지금 대선 상황 판에서 김 실장이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다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서울신문 4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36.8%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32.7%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순위를 뒤엎은 겁니다. 역전한 겁니다. 처음으로 추월을 한 겁니다. 다른 후보의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6.5%, 심상정 후보는 2.8%,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1.5%, 없음, 모름, 무응답은 19.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추월, 비록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첫 추월이다. 윤태호 실장님, 이거 양자 대결뿐만 아니라 5자 대결에서도 지금 KBS 여론조사 결과 36.8대 32.7,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게 여러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기고 조선일보에서도 조금 이기고 한겨레는 동률, 한국일보에서는 한 1%포인트로 문재인 후보가 이기고,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인데 보이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속적인 상승이죠. 그 지난주에 뭐 양자 대결이 맞다 안 맞다 뭐 참 시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정리해서 드린 게 양강 다자 구도다. 양자 구도라기보다는 양자에서의 이제 득표율 같은 지지율이 선행 지표의 성격이 있거든요. 앞날을 이렇게 조금 짐작하게 하는 성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견됐던 것이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가 보수 중도,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진보 중도 아니겠습니까? 중도에서 격돌하는 양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가 어느 쪽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될지는 답이 나오는 거겠죠.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문재인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 지난주에는 상황이 이렇게 될지까지를 잘 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 좀 정비를 해가지고 방향도 바꾸느냐, 아니면 그냥 뭐 하던 대로 여론조사 잘못됐다, 양자도 쓸린 거고 이건 뭐 기관이 이상한 거다.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현실 인식을 이제 해가지고 방향 선회를 하셔야죠. 이게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가 앞섰던 것과 오차범위 아니지만 5자 대결에서 앞서는 것은 이 뉘앙스가 확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KBS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오늘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 결과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돌리면 나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 보셨고요. 이번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면을 좀 붙여놨는데 자세히 좀 보실까요? 안철수 후보가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37.5%,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35.7%.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순위를 추월했습니다. 남은 후보들의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홍준표 7.2, 유승민 2.6, 심상정 2.6. 김병민 의원님, K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섰고, 지금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역시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 송영길 본부장이 좀 멋쩍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이 좀 과자봉지 치수를 빵빵하게 넣어서 과자봉지를 뜯으면은 실제 과자는 몇 개 남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보니까 과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과자가 좀 더 많이 들었다. 굉장히 많이 질소만 들어있던 들어있고 게 아니었다. 질소 봉지 안에 질소는 얼마 예. 들어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도 놀랍지만요. 나머지 있는 보수 후보의 추락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다자구도로 가게 되면 보수가 기본적으로 한 20%는 갖고 갈 거니까 무난하게 안정적인 진보의 세력을 갖고 있는 내가 당선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보수의 표심이라는 게 홍준표 지사를 비롯한 유승민 후보를 합쳐도 10%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보수의 그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갔다라는 판단을 쓸 수 있는 거고 예.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순간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탄핵되던 날로부터 정확히 30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있는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중앙선관위의 규정상 1000명 이상이면 샘플이 1000명 이상이면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 결과로서 인정이 되는데 이 조선일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정성희 위원님 23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 이 샘플이 1000명에서 2300명 늘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선거는 이자가 나오든 삼자가 나오든 사자가 나오든 결과적으로는 사표방지 심리 때문에 49대 50의 싸움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단이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동안에 숨지고 있던 샤이 보수. 지난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번에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보수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엔 잠잡고 있었는데 저렇게 야권의 후보가 이제 되고 문재인 후보가 되니까 그것이 반사적으로 안철수, 대항마인 안철수 후보한테로 옮겨진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계속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적폐청산. 무슨 얘기만 하면 적폐청산하다. 근데 이제 사실 우병우 전 수석만 이제 구속이 되면 적폐청산은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끝나는 상황입니다. 웬만한 적폐는 다 네, 청산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적폐를 언제까지 볼 거냐? 흥미롭네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출마하면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친일 청산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돼서 얘기를 하면 적폐를 잘을 얘기를 하면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적폐로 몰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확장선에 있어서 자기가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저런 여론조사 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적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공정성과 균형을 위해서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겨레 신문의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게 이 칼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일치한다라는 것은 이거 정말로 힘든 확률인데 육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 37.7, 안철수 31.7,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았다. 이건 정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개의 여론조사 결과 모두 다 정말 치열하고 그렇죠. 박빙이고 소위 피가 튀긴다. 저는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두 가지죠.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올라간 것도 재밌지만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확 6%대로 내려간 것도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멘붕에 빠졌던 멘붕 보수들이 요즘 고민하는 고민 보수가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제는 정신 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 표를 어디에 줘야 될지 어떤 차선 혹은 어떤 차악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저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저는 굉장히 한몫한 게 바로 문재인 캠프 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저번에 윤 실장이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더 생각한다는 그 레이코프 교수인가요? 레이코프 교수의 그 책을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슈화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더 집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보수가 어디 찍지 말까, 그냥 놀러 나갈까, 뭐 투표장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그 상념에 젖어있던 그런 보수들이 저렇게 붙여보니까 안철수 우리가 밀면 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대선 포기하긴 이르다 뭐 이런 생각했다는 그런 거예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실망하고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보수층만 보수 후보만 지지했던 분들은 사실 투표할 맛이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차악정도 선택해 볼까? 만약에 문재인을 정말 싫어하는 어떤 그 유권자가 있다면 뭐 안철수도 그냥 별로긴 한데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것이.
것이죠. 그리고 예.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내일신문 이후에 문재인 캠프 측에서 보인 반응이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이런.